마지막은 곽 부장의 공시 해석인데요.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 변동성이 꽤 큰 거 이런 걸 해석하면 답이 나오는 게 많다는 거죠. 오늘은 그 유명한 헬릭 스미스입니다. 네, 헬릭 스미스 뭐 매매해 보신 분도 있고, 혹은 네. 뭐 지금 최근에 수익 분본도 있고 물려 있는 분도 있고, 옛날에 정말 뭐 대단한 이게 기업 아니겠습니까? 헬릭 스미스라는 게 정말 한번 그 신화를 썼었던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네. 옛날 이름이 뭐더라? 바이로메드. 옛날 바이로메드였었잖아요. 네. 헬릭 스미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네, 헬릭 스미스를 제가 준비해온 이유는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분명히 헬릭 스미스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헬릭 스미스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음. 조금 그래도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네. 해석을 한번 해드리려고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보시기 편하도록. 이 헬릭 스미스가 주가가 빠진 게 부실 사모펀드 투자 현황이 공개가 되면서 헬릭 스미스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이 과거에 보면은 지난 5월 달에요.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무상증자. 예, 무상증자를 했는데, 예, 부실 사모펀드 투자 현황 공개가 되면 계속 빠지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공개되기 전에 반영이 됐겠죠. 되다가 팍 급락이 나와서 결국은 뭐 거의 지옥 문턱까지 갔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난번에 그 증권신고서를 금감원 쪽에 또 제출을 해가지고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승자한다. 예, 네. 관리 종목 지정 이슈예요. 네. 예, 여기 보시면은 관리 종목 지정이 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케이스예요. 근데 한시름 덜게 됐던 거죠. 왜? 예,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거죠. 네. 유상증자. 유상증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증자하면은 주식수가 많아지고 주가의 예. 하락 요인이 있는 거니까 아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또 그날 또 잘 모르셔서 파신 분도 있을 거라고요. 예. 근데 이번과 같은 유상증자는 이거는 거꾸로 해서 하셔야 돼요. 좋은 유상증자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자본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연내에 올해 12월 가기 전에 연내에 이 자본 확충이 되지 않으면은 관리 종목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급히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는 좋은 유상증자, 아주 보기 드문 형태의 공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유상증자가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바뀌어야 될 텐데, 헬릭 스미스가 2450원은 저거 언제 쪽이에요? 지금 37,000원인데? 요게 언제 때냐면요. 예. 위에 이제 제가 기사를 좀 오려왔는데, 네. 요 내용이 발표된 시점입니다. 예. 예, 거의 뭐 이 내용이 이제 뭐 거의 10월 말 정도, 11월 초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네요. 그때 주가 2450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죠? 한번 볼까요? 37,000원이요. 네. 37,800원. 네, 그렇죠. 예.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제가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이 권리라인 나오는 요 정도 시점이에요. 정도. 예. 근데 만약에 공시 해석을 좀 잘 하셨다고 가정한다면은 뭐 요거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운 좋게 여기까지는 32,000원까지도 먹을 50% 정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뭣도 모르고 투자했는데 50% 수익이 나는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근데 사실 내용을 시사점을 잘 알고 계시면은 추후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아주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다가 내용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유증이 이제 끝났어요, 다?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예,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맞죠? 예. 공시 내용입니다. 이게 요게 그 청약일이 12월 18일부터 21일, 예,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청약을 해요. 예. 요게 잘 돼야 되거든요. 예, 요거 잘 되면은 뭐 되는 거죠. 그 지금 현재 보시면은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요. 발표를 했고 좀 표시를 해드릴까요? 예,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 요즘에 권리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주인수권부 증서 또 상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뭐죠?
청약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이 청약이 이제 그 유상증자가 성공리에 끝나면은 이 헬릭스미스는 자본을 확충하기 때문에 관리정보 지정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아주 상단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더 가져가야 되지만은 최근에 그냥 차트 보고 매수하신 분 입장을 한다면은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고요. 보유를 좀 하시고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 청약이 있잖아요. 21년. 예. 요 청약이 잘 되었다라고 발표가 나올 거예요. 1일 저녁이나 22일. 그때쯤에 한번 살짝 눌릴 수가 있어요. 그때 이익 실현을 하시라는 거죠.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사신 분들은 12월 21일 기준에서 주가의 흐름이 보고 약해진다 싶으면은 끊어주고. 진짜 한번 끊어줘야 돼요. 수익 나신 분들은. 자, 그러면은 그분은 최근에 사신 분들이고 기존부터 물려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또 생각의 중심을 지금은 유상청약이 성공리에 끝날 건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셔야 되고 성공리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또 뭐 2차 발행까지 정해지고 또 뭐 청약일 전에 한 3일 정도인가요? 3, 4일 정도 이렇게 해서 또 산술평균 계산해가지고 가격이 또 하나 나오거든요. 요 두 개 중에 높은 가격이 선정되기 때문에 기업이 확보하고자 하는 자금은 확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 주가는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긍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부담이 뭐냐면은 1월 12일 날 신주가 상장이 돼요. 이때 물량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주가가 조금 내릴 수도 있어요. 그걸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손해를 엄청 보고 있어가지고 나는 못 팔아 하시는 분들은 요때 이후로 좀 빠지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뭘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은 상황을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기업이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상에 대한 부분이 잘 진행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 좀 제가 적어놨는데 엔젠시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미국 임상 3상에서 첫 환자에 대한 투약을 실시하면서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3상이 성공리 끝나면은 이제 앞으로 판매가 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은 확인하고 그러면 더 이상 이 회사가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겠구나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추가로 더 매수를 하셔서 매수 평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한참 올라왔을 때 이익 실현하시면 크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전 포인트는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뭐 얼마 된다. 이건 이미 제가 볼 때는 디테일하게 아시는 것보다는 유상청약은 정상적으로 잘 성공리에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관전은 짧게 하시는 분들은 아까 21일 전후로 해서 흐름을 보고 매도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길게 보셔야 되는 분은 신주 상장 후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 결과물들에 대한 향후 했던 방향, 그리고 이런 부분들, 주가가 또 상방향으로 또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 당일날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추가로 더 사주는 센서를 통해서 평단가 맞추고 수익 났을 때 한번 보유할 건지 아니면 이익 실현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혹시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주요 이제 공시와 관련된 이슈 기업인 거죠. 헬릭스미스 유상증자 관련해서 헬릭스미스 얘기까지 곽 부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곽 부장의 주간 전망대 곽 부장님이 이제 시장 흐름 쫙 읽어 주셨고요.